여러분, 출산 준비하면서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모유할지 분유할지 아닐까요? 사실 저는 완모를 꿈꾸고 모유 수유를 시작했지만 결국 5개월 만에 포기하고 분유로 갈아탔어요. 제가 전량도 충분했고 조리원에서 완모 성공이라는 말까지 들었던 사람인데 말이죠. 왜 완모를 중간에 포기했는지, 그리고 모유 수유가 좋다고는 하는데 대체 어떤 부분이 좋았고 어떤 부분이 힘들었는지, 오늘은 제가 겪은 모유 수유의 리얼한 장점과 단점을 싹 다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한테 뭐가 더 맞을까 선택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단 모유 수유의 장점부터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분유 궁합 스트레스가 없어요. 분유는 아기마다 정말 다 다르거든요. 제 주변에도 A 분유 먹이다가 안 맞아서 B, C로 바꾸고 배앓이 하면 또 바꿔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모유는 애초에 내 몸에서 나와서 아기 몸에 흡수가 잘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아기한테 맞다 안 맞다 이렇게 고민하는 거 없이 그냥 먹인다 안 먹인다 정도만 생각하면 되어서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두 번째, 소화가 잘 돼서 배앓이를 덜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분유처럼 트름을 그렇게 필사적으로 안 시켜도 소화가 잘 되더라고요. 가끔 새벽에 수유하고 트름 안 시키고 재울 때도 있었는데 배앓이 없이 정말 잘 잤어요. 그래서 영유나 배앓이 걱정 없이 아기를 키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세 번째, 아기가 많이 건강하다. 힘든데도 모유를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아기 건강에 좋아서 아닐까요? 이건 모유 수유 장점 중에 탑인 것 같아요. 저희 아기는 예방접종 때 말고는 병원에 간 적도 없고 열난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에바 얘기했지만 의학적 통계에 따르면 확실히 질병 발생률이 모유가 더 낮다고 합니다. 요건 삐뽀삐뽀 채널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최근 연구 결과에서 모유에는 T세포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기가 젖을 빠는 순간 아기 침이 내 유두로 침투해서 내 몸에서 아기에게 필요할 것 같은 면역세포를 분석하고 감지해서 다시 모유로 내보내준대요. 그 정도로 모유는 아기 맞춤형 자연 백신인 거죠. 네 번째는 허리 디스크 엄마에게 모유는 눕수를 할 수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제가 모유 수유를 한 이유 중 하나가 허리가 덜 아파서거든요. 조리원에서 젖병으로 먹여봤는데 아기 머리를 한쪽 팔에 이렇게 기대서 줘야 돼서 자세가 한쪽으로 틀어져서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무조건 앉혀서 먹여야 하는 단점도 있었고요. 저는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그 자세가 너무너무 불편했는데 모유 수유는 눕수가 가능해서 수유 쿠션 없이도 할 수 있고 제 허리에 무리 없이 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은 누구나 다 아는 모유 수유 장점인데요. 설거지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귀차니즘에게는 최고죠. 육아할 때 이미 집안일이 너무 많은데 모유를 하면 분유할 때 그 젖병 씻고 소독하는 그런 부가적인 일거리가 아예 사라진다는 것. 이게 진짜 혁명 같아요. 그 다음에는 돈을 아낄 수가 있어요. 분유값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분유를 하고 있어서 시키는 걸 보면 한 통이 800g인데 45,000원 정도 들고 그거를 한 달에 4번 정도 시키니까 거의 한 1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드네요. 근데 모유를 하면 이게 내 몸에서 나오는 거니까 영원이죠. 다만 좋은 젖을 위해서 제가 잘 먹어야 되기 때문에 식비는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인생 처음으로 가슴이 커지는 경험?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마이너스 AAA 컵이었거든요. 남편이 정말 앞뒤를 구분 못할 정도로 가슴이 없었는데 젖이 차면서 D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슴 수술을 안 해도 한번 큰 가슴으로 살아보고 경험해 볼 수 있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슴 사이즈랑 젖량은 상관관계가 정말 없었어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저같이 작은 가슴도 젖이 진짜 잘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거 진짜 마지막 장점이자 가장 최종 보스. 사실 이게 제가 모유 수유를 계속하게 된 원동력이 되는 장점이었어요. 아기가 젖을 빠는 모습이 진짜 미치도록 이쁘고 소중하고 귀엽고 몽글몽글해요. 제 젖을 쭈압쭈압 빠는 아기의 모습이란 진짜 겪어본 엄마들만 알 것 같아요. 작은 입으로 옹물옹물 내 신체와 맞닿아 있어서 그런지 심장 소리도 더 크게 들리는 것 같고 제가 젖을 주고 있다는 그 순간 자체가 너무 뭉클하고 감동적일 때가 좀 많았어요. 진짜 그 모습 때문에 모유 수유 중간중간 포기하고 싶어질 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계속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모유 수유의 단점인데요. 모유 수유의 장점만 있는 줄 아시는데 사실 단점도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느껴본 주관적인 단점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첫 번째는 먹이는데 진짜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분유는 15분이면 다 먹는데 모유는 진짜 한 2배 정도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젖 빠는 게 거의 아기한테 전신 운동급의 힘든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왜 저희가 젖 먹던 힘까지 다 해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여기서 유래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기들한테는 젖 먹는 게 쉽지 않고 먹으면서도 계속 졸아요. 그럼 다시 깨웠다가 먹이고 그런 과정에서 엄청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끝까지 오래 풍족하게 먹이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다 보면 시간은 진짜 어느새 한 50분까지도 지나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수유텀이 굉장히 짧다는 게 단점이에요. 소화가 잘 돼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만큼 빨리 배고파져서 아기 배꼽 시계가 분유에 비해 더 빨리 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진짜 하루에 많게는 16번에서 20번까지 준 적도 있어요. 이 정도면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 수유텀이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유텀 산점은 수유 시작부터 그 다음 수유 시작 전까지를 의미해요. 즉 12시에 수유 시작하고 다음 수유 시작이 1시 반이면 수유텀은 1시간 30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수유텀이 1시간 30분이고 내가 만약 12시에 시작해서 30분간 수유를 하고 한 20분에서 30분 트름시키고 기저귀 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1시가 되죠. 그럼 다음 수유 시간인 1시 반까지 남는 시간은 그게 바로 제 쉬는 시간이 되는데 그게 30분밖에 없어요. 그렇게 매일 24시간을 30분씩 끊어서 쉬고 자다 보니까 잠의 질도 안 좋아지고 제 건강도 나빠지고 눈은 항상 퀭하고 좀비 상태로 좀 지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육아 분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기 젖을 먹이는 것은 오로지 내 몫이 되어서 내가 빨리 좀 지칠 수 있다? 그게 단점이에요. 산후도우미를 불러도 남편이 집에 있어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그 수유텀마다 내가 가서 내 젖으로 먹여야 되니까 그분들이 있어도 실상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점? 그게 조금 힘들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외출 활동에 좀 제약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유텀마다 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밖에서 나가서 노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죠. 조금 놀다가도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뭐 금방 들어와야 된다든지. 그래서 사실 친구들을 좀 마음 먹고 편하게 만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유축해두고 나가도 젖이 계속 찌릿찌릿 아프고 땅땅해지고 막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제대로 잘 못 놀았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기랑 합 맞추기 전까지는 요 꼭지스가 좀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아기가 사실 처음에는 잘 못 물기도 하고 저도 어떻게 물려야 될지 잘 몰랐으니까요. 특히 좀 아기가 얕게 물거나 아니면 좀 잘못 물면 진짜 유두가 찢어지고 상처나고 피멍도 쉽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초반에는 조금 그런 상처를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식단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예요. 임신 기간 10개월 동안 좋은 음식 먹으면서 계속 참았는데 이 모유수유 기간 동안도 자극적이고 맛있는 것들을 참아야 되거든요. 아기한테 좋은 성분만 만들어서 줘야 하기 때문이죠.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배달 음식은 환경 호르몬 때문에 안 좋고 매운 것, 술, 그리고 단 것도 다 금지예요. 제가 한 번은 너무 먹고 싶어서 마라샹궈랑 그 도넛 3개 막 이렇게 좀 심하게 먹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아기가 배앓이를 너무 심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매운 성분이나 아니면 단 것들이 가스를 많이 유발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뭐 먹고 싶어질 때마다 검색창에 항상 모유수유 플러스 음식명 이렇게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찾아보고 먹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먹은 것들이 바로 아기에게 반응이 오다 보니까 모유수유를 하면 진짜 엄마가 신경 써서 먹어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스시나 회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냥 스시나 회는 잘 먹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7번째는 브라, 수유패드, 그 다음에 치즈 냄새. 이게 뭔 말인지 궁금하시죠? 이게 설명드리자면 모유수유를 하면 젖이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새어나와서 24시간 브라를 꼭 차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냥 일반 브라가 아니라 수유 브라라고 앞뚜껑이 이제 좀 잘 열리는 그런 브라를 차고 있어야 돼요. 안 차면은 정말 어디든 다 젖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생리대 같이 좀 흡수를 시켜주는 수유 패드를 브라에다가 붙여서 사용하는데 이것도 24시간 내내 계속 갈아주고 차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젖이 바깥으로 안 새고 수유 패드가 다 흡수해 주거든요. 약간 찌찌개 생리대랄까? 근데 정말 답답합니다. 저희 생리는 끝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정말 끝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모유수유를 할 때까지 정말 끝날 때까지 계속 착용해야 되기 때문이죠. 저는 계속 차고 있었더니 약간 습진같이 붉게 올라와서 너무 따가워서 안 붙이고 잤더니 그러면 또 침대랑 잠옷에서 정말 치즈가 발효되는 듯한 그런 쿵쿵한 냄새가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모유수유하는 기간 내내 그 모유하는 사람 특유의 냄새가 제 몸에서 항상 났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모유수유를 5개월 정도 했고 6개월이 된 지금은 완전 분유로만 먹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5개월까지만 하고 결국 단유를 하고 분유를 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제 몸이 힘들어서예요. 제가 허리 디스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또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또 6개월 이내에 살 안 빼면 평생 간다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어서 자꾸 신경 쓰이고 그래서 빨리 운동을 시작하고 싶었는데 젖이 쓸까봐 수영도 못하겠고 관절이 상할까봐 헬스도 못하겠고 그래서 몸 관리에 제약이 너무 많았어요. 결국 제 몸의 회복을 위해서 저는 단유를 선택했죠. 그래서 처음에 단유할 때는 아기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이 귀여운 모습을 앞으로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우울해지고 슬프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 우울한 게 무색했을 정도로 엄청 편하고 살맛나고 좋은 것 같아요.
분유 수유를 하고 나니까 내 몸이 자유가 된 것 같은 느낌? 어쨌든 지금은 매우 편하고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날 남편이랑 야식 파티하고 있어서 살은 결국 못 뺐다는 슬픈 사실. 제 주변 임신한 친구도 모유할지 분유할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엄마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아직 아기를 낳기 전이라면 지금부터 머리 터지게 고민하지 말고 일단 초반에는 모유를 한번 먹여보겠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조리원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내 전량, 그리고 체력, 할 여건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다 파악하고 겪어본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어도 이게 못하는 가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할 여건이 되고 몸도 된다면 모유를 주는 거를 우선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수유 텀이 짧은 신생아 때는 젖병 설거지나 아기한테 바로바로 줘야 되는 그런 즉시성 문제 때문에 모유가 더 빛을 발하더라고요. 하지만 내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할 여건이 안 된다면 쿨하게 그냥 분유로 전환하셔도 돼요. 분유도 지금 나오는 거 나쁘지 않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엄마의 건강이거든요. 엄마가 건강해야 아기도 잘 돌볼 수 있답니다. 수유 관련된 아이템들은 조리원에 들어가서 내가 모유할지 분유할지 결정이 되면 그때 맞춰서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미리 무작정 다 사놓기보다는 일단 간단하게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지난번에 육아템 영상으로 한번 찍은 게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혼합 고민하시는 분들, 저는 비추드려요. 모유면 모유만 하고 분유면 분유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럼 진짜 그 각자의 단점만 다 가지고 힘들게 시작하고 또 금방 지치게 되거든요. 이게 양이 없어서 혼합하실 수도 있는데 모유로 만약에 마음 먹으셨다면 무조건 그냥 직수로만 많이 하세요. 그래야 전량이 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전량이 없어서 혼합해서 분유도 섞여서 먹인다면 아마 젖도 뭔가 계속 많이 못 물리니까 안 늘고 결국에는 이제 분유 비중이 많아져서 완전 분유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확률이 좀 높죠. 그리고 모유 유축이 꼭 필요할까? 저는 이것도 사실 비추드려요. 전량 늘리는데 가장 좋은 건 아기가 직접 빨아주는 거예요. 직수라고 하죠. 그게 제일 직방으로 전량이 제일 많이 늘고 유축은 잠깐 부재 중일 때 뭔가 먹일 목적으로 했지 평상시에는 정말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축하면 전유랑 후유라고 나눠져 있는데 유축기 그 기계로는 그냥 유도 얕게만 빨아당기는 거여서 정작 영양가가 많이 없는 전유만 그냥 뽑힌다고 해요. 그래서 전량 넣는데도 도움이 안 되고요. 이게 뭔가 유선 끝까지 이제 다 빨려야 이제 뇌에서도 이제 젖이 없어지는구나 하고 젖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모유를 하겠다 하시면 그냥 직수로만 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만약 둘째가 생긴다면 저는 몸 건강만 받쳐준다면 다시 모유 수유를 택할 것 같아요. 아기랑 맞닿아 있는 그 시간은 정말 어디서도 살 수 없는 인생의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모유 수유와 분유 수유를 모두 경험한 저의 솔직한 장단점, 리얼 후기를 들려드렸는데요. 핵심만 간단히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모유 수유의 최고 장점은 아기 건강, 그리고 아기와의 교감. 모유 수유 최악의 단점은 수면 부족, 그리고 엄마 혼자 감당해야 돼서 체력이 너무 딸린다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언은 일단 조리원에서 모유를 시도해보고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결정하실 때 무엇보다 엄마의 건강과 행복을 1순위로 두자는 거였어요. 저는 비록 완모는 못했지만 아기와 맞닿아 있던 5개월은 정말 저에게 있어 값진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도 이 경험을 바탕으로 후회 없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모유수유, 분유수유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엄마의 행복이 곧 아이의 행복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